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주말 토요일 잘 쉬고 계시죠? 달봉이 아빠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벽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절초풍 기대가 된다.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지난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이건 곧 마이크론의 주가입니다. 자, 같은 날 물론 시차 하루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빠지고, 그리고 같은 메모리 동정업계의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물론 반발 매수 전날 물론 있습니다. 근데 반발 매수 치고는 2% 이상 급등, 너무 이상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서야 삼성전자가 기대가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굵직한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델타 변이 공포가 너무 심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울함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바로 해드리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압도적 1위,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약간 첨가를 하고, 그리고 구글의 전 CEO죠. 삼성전자, 물론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가 TSMC하고 지금 초미세 공정에서 약간 딸린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자, 그런 얘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델타 변이, 여러분 금요일 날 기억나죠? 델타 변이 이것 때문에 팔아제낀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뉴욕 증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물론 전날에 폭락을 했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서도 얘기가 났는데, 일단 미국 국채금리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스멀스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요일날 금융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물론 기술주로 대표되는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일단 다우 대표적인 산업지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모두가 준수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미국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제가 유럽 증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럽 지수 또한 유로, 독일, 프랑스, 닥스, 까크 지수, 러시아 평균 지수, 러시아까지 합해서 1%대 준수한 반등을 다 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또 델타 변이가 아무리 공포스럽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반발 매수라기보다는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 이게 1.72% 급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에 나름대로 대표되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죠. 2.11%가 상승을 했는데, 물론 반발 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발 매수 치고 2%가 넘게 반등을 한다는 건 뭔가 반도체에 대한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 인텔도 최근에 상당히 죽을 쓰고 있었는데 1% 넘게 상승을 하고, 물론 파운드리, 삼성전자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이 파운드리의 대표 1위 기업인 TSMC 역시도 2%대 급등을 했죠. 물론 미국 증시, 선진국 지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코스피 역시도 미국 지수 자체를 절대 무시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얘네가 2% 이상 상승한다는 자체가, 마이크론은 국내 반도체주, 물론 동조화가 상당히 짙죠. 마이크론과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가 핵심적인 사항은 앞에 처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여러분, 반도체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나가야지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오르고, 물론 일수 시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희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수급상의 문제가 있지, 절대 반도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으로 떨 수는 있겠지만, 절대 수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수급적인 문제지 절대 공포와 반도체, 거기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메모리 점유율 압도적인 1위라는 건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주가가 지지분일한지 그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매출이죠. 물론 2012년 올라서서 200조 원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2012년대부터 지금껏 매출이 200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200조 중반, 초반. 올해는 물론 200 중후반이죠. 260조, 270조, 뭐 내년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300조까지도 근접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 200조 원대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고, 물론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최근에 그 M&A죠. 이런 게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삼성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제가 덧붙여서 후반부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매물이죠. 잘할 건 잘해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기존에 잘하는 거 잘해보이, 주가가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러하지만, 매물이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무시를 절대 못합니다. 그 무시를 할 수 없는 매물이 절대 강자 삼성전자, 물론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는 TSMC죠. 더 잘하려고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물에서 확실한 1위를 지키고, 그리고 초격차로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5분기 연속 하락을 하다가 1분기에 이제 반등을 했죠.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어제 저희 따끈따끈한 얘기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9년도 3분기 44.4%를 기록한 뒤에, 물론 디램이죠. 4분기까지 계속해서 3분기를 기록한 뒤에 19년도 5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1분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올해 시장 성장률도 2020년도 대비 뭐 디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이 스마트폰, 이 관련된 반도체 시장 성장률 또한 가파르게 지금 상승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협회, 미국이죠, 지난 7일입니다. 5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물론 49조 7,800억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25%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4월하고 비교하면 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반도체 이상 없다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 하반기까지를 따지자면 삼성전자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게, 반도체 시장 성장세 자체가 좀처럼 꺾이지도 않을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나 IC 인사이트, 그리고 IDC, 이런 곳에서도 뭐 올해 3월 대비 6월 분석 전망치가 모두 상향 조정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걸 필두로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깜짝 실적에도 삼성전자의 주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팔만전자에 묶여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파운드리에 대한 확실한 성장, 그리고 M&A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제가 왜 디램, 메모리,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이 메모리의 점유율이 압도적 1위가 중요한 게, 분명히 반도체 시장이 그 중에서도 메모리 시장도 계속해서 커진다는 걸 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 물론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거죠.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M&A 역시 여러분 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뭐 일전에 ARM 물론 엔비디아죠. ARM을 인수 발표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 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횡보를 했습니다. 자, 기대감 때문에 초반에 좀 상승은 했지만 사실상 뭐 M&A 굵직한 M&A를 했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주가 상승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M&A는 차후로 가면서 실적이 나와야만 오르는 거고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대비 뭐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이 파운드리에서 그나마 좀 더 빠르게 삼성전자는 차고 올라갈 수는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일단 최근에 파운드리 너무 얘기가 안 좋죠. TSMC가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주력인 초미세 공정에서 3나노로 TSMC를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를 했고 그리고 TSMC보다 앞서서 3나노 이 공정 양산 계획을 먼저 밝혔죠. 그러면서 초미세 공정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었는데 일단 3나노 삼성전자도 지금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게 사실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물론 삼성전자도 열심히 내년까지 양산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퀄컴 고위 임원이 얼마 전에 3나노 삼성전자 3나노 양산 시점이 2024년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망언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TSMC 역시도 인텔과 애플 이 3나노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TSMC가 먼저 앞서 나간다. 그러면서 찬물을 끼얹었죠. 자,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뭐 이걸로 해서 결코 뒤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갈수록 커다란 팹리스로부터 분명히 수주는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크죠. 그리고 꾸준히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내부에서도 지금 컨퍼런스 콜 아직 얘기도 안 했지만 아직 뭐 삼성전자 입에서 절대 뭐 먼저 이상한 쪽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 와중에 구글 전 CEO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상당히 깔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구글과 뭐 협업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윈윈 관계죠.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고 직접 파운드리도 합니다. 향후 거대 IT 공룡 중에 한 고객사가 될 이 구글 역시도 삼성전자 기술력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얘기 자체가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7월 10일자로 나온 기사인데 2021년 오늘이죠. 구글 전 최고 경영자 에릭 슈밋이 이분이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과소평가되어 있다. 물론 파운드리 쪽이죠. 10일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나왔는데 일단 인터뷰 중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슈밋 위원장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5나노 반도체 제품을 TSMC하고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고 사실상 초미세 공정 양강 구도를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죠. 인텔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에 어느 정도 치우친 반도체 제조 일부를 대체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몰빵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TSMC 이 두 업체 간에 나름의 어느 정도 파운드리에 대한 이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삼성전자는 지금 뭐 파운드리 열심히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거는 역사가 그래 길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TSMC가 절대적인 1위를 구사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감히 그래도 양강구도로서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의 많이 컸죠. 많이 컸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삼성전자와 함께 이 수급상의 문제
더 기다리면 됩니다.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열심히 수량을 모아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찾아뵙도록 하고, 일단 삼성전자 기조 초풍 조만간에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